자, 안녕하세요. 사파한 놈입니다. 오늘의 얘기는요, 한 현장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해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다른지 아니면 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별반 차이가 없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뭐 나름의 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현장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서울에 있는 현장이고요. 뭐 어디에 동네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서울에 있는 현장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됐죠. 3년 정도 된 현장의 현재 상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조합 설립이 안 됐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아직 안 됐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그 지구 단위 계획,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항상 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도가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은 뭐 종상향이 거의 뭐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용적률이 상승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으로서는 그다지 크게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장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조합원들이 가입을 했겠죠.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조합원이 800명 이상이 가입이 됐어요. 800명 이상이 가입이 됐는데 일반 조합원이 한 560명 정도? 예, 일반 조합원이 한 560명. 그리고 지주조합원이 뭔지는 아시죠? 지주들이 조합 가입을 한 겁니다. 지주조합원이 240명 정도. 240명이면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한 800세대가 넘는 거죠. 800세대가 넘게 일단은, 조합은 모집이 된 거고요. 근데 참, 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계시는 지주분들도 800명 정도 돼요. 상당히, 지주가 상당히 많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가 이제 빌라촌이에요.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빌라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빌라에 계시는 분이 한 600명 정도 되고, 이제 또 단독주택도 있겠죠.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그래서 한 8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땅의 비율은 또 다르다는 거죠. 땅의 비율은 또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땅의 비율이 그 전체 비율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빌라에 계시는 분들은 40% 정도 차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아마 처음에 여기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뭐 업무 대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난감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한 거 보면은 뭔가가 또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걸로 현장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지주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주조합원이 240명 정도 된다고.
지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될 때 계약금으로 3천만 원씩을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주들한테는 계약금을 거의 안 받아요. 근데 3천만 원씩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식의 어떤 또 뭐 혜택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득을 잘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득을 잘 됐으니까 240명이랑 이분들이 또 모집이 됐겠죠. 그런 상황인데도 3천만 원을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한테 계약금을 받는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계약을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고, 뭐 좋게 얘기하자면 그만큼 업무 대행사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또 조합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또 선택을 했겠죠. 설득도 잘했을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부분만큼은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다뤄보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가 되면, 이게 원래는 1037세대인가 이렇게 돼요. 원래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가 되면 1440세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세대수가 증가를 하면은 뭐 모든 부분에서 다 좋긴 해요. 어차피 기부 체납은 뭐 1000세대가 넘었으니까 하는 거고, 뭐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부 체납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종상향이 되고 용적률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세대수도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합원 모집을 1차부터 3차까지 지금 진행을 했답니다. 3차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하고 나서 800세대를 모집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일반 분양으로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했거든요. 왜 일반 분양에 대한 얘기는 안 할까? 분명히 일반 분양을 할 의향이 있으면 일반 분양을 우리는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조합원 모집으로 가는 건가 하는 좀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장점은 국공유지가 한 17%, 국공유지 17%면요, 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보통 다른 현장들은 뭐 4%, 5%, 많아봤자 뭐 10%, 11%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17% 가량 되니까 국공유지 비율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전형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계속해서 드렸죠. 전형적으로 매매 계약서랑 토지 승낙서를 같이 받은 현장이에요. 매매 계약서하고 토지 승낙서를 같이 받다 보니 그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또 불편함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되고 80%를 맞추려면. 그래서 여기는 아마 그게 계시는 조합이라든지 업무 대행사에서 아마 그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아마. 왜 아직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느냐, 뭐 왜 진행을 빨리빨리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뭐 일반 조합원이든지 뭐 지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왜 빨리 안 하느냐는 식의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합 설립에 대한 중요성을 아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함을 빼버렸어요. 우리는
무조건 95%까지 맞추고 나서 조합 설립을 하겠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이런 개소리가 있지?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네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95%까지 가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그 시기가 오면, 그 시기가 왔을 때 2개월 전에, 2개월 전, 한 3개월 전, 뭐 빠르면 한 5개월 전에 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한 걸 분석을 해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조합 설립 빨리 안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거 궤변이거든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더라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조합 설립인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어쨌든 95%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뭐 전혀 아니라고는 또 말할 수는 없어요. 뭐 95%까지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니까. 근데 분석을 해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라는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논리로 풀어내는구나. 전달할 때.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였고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지구 단위 계획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지구 단위 계획을 안 하는 현장도. 굳이 해가서 그 세대수를 늘려봤자, 그다지 크게, 물론 뭐, 그 수익금은 좀 늘어나겠지만, 뭐, 장점, 단점도 다 있겠지만,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 하게 되면 1000세대가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뭐,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현장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차피 뭐, 1000세대 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고 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중요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들이랑 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의 또 그 사항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또 뭐 부분이겠죠. 뭐 그냥 그렇게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안 나오게 그런 게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뭐 안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나름의 분석을 했을 때. 근데 여기에 장점은 좀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조합원들이 3천만 원을 주고 이제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걸 원하지 않고 나는 해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돌려준대요. 다시 3천만 원을 돌려준대요. 그러면 뭐 무슨 코가 끼고 이런 건 아니죠. 코 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나름의 또 정책, 그러니까는 나름 조합이라든지 대행사에서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장점은 이 업무 대행사가 자금력이 좀 된다라는 거. 자금력이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업무 대행비가 그다지 크게 큰 수익금으로, 물론 큰 수익금이죠. 100억이 넘어가니까 큰 수익금이지만 그걸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을 쭉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금력이 딸려서 조금 뭐 지지부진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람을 10명을 쓰고 뭐 15명을 쓰고 이랬을 때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7, 8천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대행사더라고요. 자금력이 좀 좋은. 그런 거는 장점이에요.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주 숫자가 800명 이상이면요, 정말 많은 겁니다.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직 여기서 어떤 식으로 퍼센트를 잡았냐면요. 이제 지주 조합원들이 이제 포함이 된 게 34%. 이제 조합으로 모든 땅이 기속된 땅이 7%예요. 그 전체 부지의 7%. 그리고 지주들하고 매매 금액이 확정돼 있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확정이에요. 확정돼 있는 것들이 한 24%. 이렇게 해서 한 6%에서 7% 정도? 이걸 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그 동의서는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얘기가 저하고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하고 같은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냥 따로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서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의견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 66%에서 7% 정도 되고요. 이렇게 협상 중인 게 24%라고 해요. 이제 걔네들, 그쪽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여기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변수가 뭐냐면, 지주들하고 매매 금액을 확정 지었다라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매매 계약서가 아닌 거예요.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무슨 금액에 대한, 의향서 개념이라는 거죠. 계약서를 직접 적은 게 아니고, 매도 의향서 같은 개념? 저도 어느 현장에 들어가면 매도 의향서를 좀 많이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 같은 개념이에요. 계약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비슷한 걸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지주들의 매매 금액 확정됐다라는 게, 한 24% 정도 된다라는 거죠. 협의 중인 것도 24%고, 확증이라는 것도 24%고. 그러니까 확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변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있다라는 거. 현장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이런 변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는, 한 1, 2년은 택도 없겠죠. 3년 안에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4년, 5년까지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합 설립 인가 내고 사업소 인가 신청, 그냥 퍼센트로 따지면 85%에서 90% 정도? 그 정도의, 여기에 관계자가 얘기하는 그 매입에 대한, 그게 85%에서 90% 정도 되는 것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벌써 2017, 8년도부터 했으니까 기간이 꽤 길죠. 이게 조금 단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단점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좀 복잡해요,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인가도 안 났는데, 브릿지 대출이 되는 그 상황은 은행하고의 협의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은행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느냐. 그러면은 은행은 뭘 보고, 브릿지 대출을 내주느냐. 그거는 조합원 모집의 숫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토지에 대한, 매입에 또 지주조합원에 대한 숫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의 위치가 또 좋으면 그런 것도 봐요. 그러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지 이제 브릿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를 먼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 다른 은행에서는 또 다른 사항을 또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걸 기준으로 안 삼고 다른 걸 또 기준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은행하고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브릿지 대출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그게 뭐 1,0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어쨌든 그 액수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복잡합니다. 이거 브릿지 대출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기 현장은 아주 특이하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그냥 현장 같기도 하고 또 나름의 그 아주 특이한 건 그러니까 지주조합원한테 3천만 원 받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긴 하고요. 그리고 뭐 제 느낌으로 제가 분석한 걸로 보면 그냥 조합 설립인가가 빨리 안 나는 데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친다는 거. 뭐 그래서 중점을 95%에 둔다라는 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고 또 전달된 내용들이 이 전달받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버리면 이제 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나름의 나름의 이제 논리를 봤을 때는 나름의 특이한 현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특이한 현장을 좀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한 현장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저한테 전화를, 이제 구독자분들, 전화를 주신 분들이 뭐, 꽤 많죠. 뭐, 100명 이상이 되고, 뭐, 한 120명, 130명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뭐, 더 많긴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이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단톡방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단톡방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전국에 계시잖아요. 뭐 부산을 비롯해 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경기도, 그리고 뭐 경기도 여러 군데 이렇게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단톡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나름의 보는 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다 모르는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따진다면 한 3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초대를 하면 나는 여기서 정보 공유를 그래 하고 싶다 그러면 있으시면 되고요.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정보 공유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구역 그 지역에 그게 뭐 서울이 되든 뭐 경기도가 되든 아니면 부산이 되든 그 지역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현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현장.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뭐 지인들을 소개시키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나름의 제가 초대하신 분들 그분들도 또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이 또 그 지인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몇십 명으로 하다가 뭐 나중에는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팬덤을 구성을 하는 거죠. 우리만의 나름의 팬덤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의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지역주택조합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좋은 현장은 또 안 좋은 현장대로 막 그냥 까도 되겠죠. 뭐 그거야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현장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해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좀 내주시고요. 또 초대했는데 나는 뭐 여기에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싶다 싶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뭐 자유입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의 현장의 특이한 현장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늘에 있었던 일은 또 다음에 얘기할게요. 오늘도 좀,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뭐 다 지주택 관련된 일이니까요.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특이한 현장, 그리고, 전체 뭐 단독방을 하나 만들어서, 좀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여전히, 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도 많이,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초대할 때, 그때 뵙는 걸로,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